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장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폴리선이란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165페이지 삽질 금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작성할 수 있는 객체의 유형 중에 폴리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읽어보자면 2D 폴리선은 여러 세그먼트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때 세그먼트는 직선 또는 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2D 폴리선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는 폴리선은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유형의 폴리선보다 P라인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는 2D 폴리선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D 폴리선을 일반적으로 폴리선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비슷한 선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 요걸 보면 폴리선이라는 객체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좌표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닫기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작성이 됐죠. 요번엔 폴리선이라는 기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전체 명령어는 P라인이고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PL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좌표를 쭉 입력하고 닫기라는 옵션 요걸 사용해서 닫아줄게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선으로 그린 것과 폴리선으로 그린 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객체를 선택해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선이라는 기능으로 그린 객체는 각각이 선이라는 유형의 객체죠. 마우스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분절된 선이 작성된 거예요. 그런데 폴리선이라는 기능으로 작성한 요 객체는 명령이 끝날 때까지 작성된 형상을 하나의 폴리선이라는 객체로 작성합니다.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분절돼서 작성된 게 선이고 기능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로 엮어서 뭉쳐 놓은 게 폴리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폴리선의 각각의 구간을 세그먼트라고 했던 거고 각 세그먼트는 선 또는 호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선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옵션을 살펴보면 호라는 옵션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폴리선을 작성하면서 직접 호를 그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경계, 결합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할 거예요. 어쨌든 각각의 세그먼트는 호 또는 직선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그립을 사용하면 각각의 세그먼트를 호로 바꿨다가 다시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변환해가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호는 차이점이 명백한데 선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걸 왜 굳이 폴리선으로 그리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로 엮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선으로 그리면 각각의 선들이 개별적인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의 면적이나 길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선으로 작성을 하면 기능이 끝날 때까지 작성된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면적과 길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면적과 길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폴리선은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특성 팔레트에서는 이걸 확인만 할 수 있는 거지 수치를 복사하려면 빠른 계산기를 열어서 복사해야 돼요. 근데 요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약 요 값을 복사하고 싶다, 텍스트로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객체의 특성을 명령행에 표시해주는 리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명령행에 이렇게 띄워두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요게 훨씬 편할 거예요. 리스트라는 기능은 요때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궁금증이 하나쯤 생겼을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폴리선을 작성했는데 닿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엔 길이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점이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데 결론은 길이 같은 경우엔 닫혀있지 않으니까 형상 자체의 길이만 계산을 해주고요. 면적은 요 구간이 직선으로 닫혀
있다는 가정하에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복사해서 요거랑 요거랑 좌표는 다르지만 형상 자체는 같으니까 면적이랑 길이가 같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닫아보겠습니다. 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성 팔레트의 닫기라는 항목을 yes로 바꿔주면 닫혀요. 그리고 이미 닫혀 있던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이 폴리선 같은 경우엔 닫기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닫기가 예로 되어 있는데 요걸 아니오로 바꾸면 마지막 세그먼트가 제거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닫게 되면 닫혀있지 않은 형상과 면적은 같아요. 열려있는 폴리선의 경우엔 요게 닫혀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같죠. 다만 길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 닫힌 직선, 요거만큼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닫기를 편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요번에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던 닫기라는 옵션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형상을 이렇게 그리는데 닫기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닫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점을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 닫기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옵션을 사용하다 보면 차이가 금방 느껴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선 가중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오토캐드에서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선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자체를 두껍게 그리는 방법, 총 두 가지 있다고 했고, 그리고 모든 객체들 중에 객체 자체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건 폴리선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 팔레트를 보면 전역 폭이라는 게 있어요. 요 값이 선택한 폴리선들에 설정되어 있는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값을 100으로 입력하면 선이 100의 두께를 갖게 되는 거고 50을 입력하면 50의 두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을 500으로 눈에 잘 보이게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닫기를 사용한 것과 닫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 두 객체의 차이점이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닫기를 사용하면 마무리가 깔끔하지만 닫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폴리선은 닫기를 yes로 바꿔도 변하지 않아요. 닫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는 이렇게 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체를 편집할 경우에요. 객체를 편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그립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 점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그리고 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그립을 활용하면 형상을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 형상을 작성을 할 때 마우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직접 좌표를 클릭해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점을 입력을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형상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점이 5개 있으면 별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객체에 입력된 좌표엔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좌표를 정점, 정해진 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클릭했으니까 정점은 딱 5개만 있겠죠. 근데 닫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요 점을 2번 클릭한 요 형상은 마우스로 6번 클릭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정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점의 개수가 다르니 당연히 형상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다른 거고 편집할 때도 당연히 작동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이점도 있고 작성할 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으니까 제가 앞에 영상부터 계속 닫혀있는 패곡선을 그릴 땐 닫기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폴리선이라는 객체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작성한 폴리선을 계속 이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언제든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블록을 편집할 때 더블 클릭하면 편집되는 객체 유형이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폴리선이 바로 그 몇 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폴리선을 더블 클릭하면 폴리선을 편집하는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의 이름은 p-edit예요. 버튼으로는 수정 쪽에 패널을 확장을 해보면 첫 번째 줄 가운데에 이렇게 폴리선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전체 명령어는 p-edit, 그리고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p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집할 때는 여러 폴리선을 한 번에 편집을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폴리선만 콕 하고 선택해서 이 폴리선에 대한 것만 편집을 해야 해요. 편집할 수 있는 옵션에는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게 열기, 그리고 결합, 폭, 요 정도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폴리선은 더블 클릭하면 열기가 아니라 닫기로 표시될 거예요. 닫혀있는 폴리선을 편집할 때는 이미 닫혀 있으니까 요걸 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닫기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폴리선을 편집할 때는 열려 있는데 닫을 거냐? 그래서 닫기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 닫기라는 옵션은 특성 팔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폴리선 편집, p-edit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 결합이라는 옵션은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전용 명령어도 따로 있습니다. 조인, 결합이라는 기능인데 요건 단축 명령어로 앞에 첫 글자 J만 입력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폴리선 편집에서 결합을 사용해도 되고, 결합이라는 자체 기능을 사용해도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객체를 요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폴리선 편집이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제가 작성한 건 선이기 때문에 일단 폴리선으로 변환해야 폴리선을 편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환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게 되고, 여기에서 Y를 입력하면 이 친구를 폴리선으로 변환시키고, 그런 다음 폴리선 편집 기능이 실행됩니다. 여기에서 결합 기능을 사용해서 쭉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선택한 객체들을 폴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폴리선의 끝에 호나 선을 추가할 때는 폴리선 편집의 결합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결합, 조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 번에 쭉 선택하면 폴리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폴리선이라는 객체 자체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폴리선은 한붓 그리기여야만 해요. 때문에 객체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합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앞에서 폴리선 편집 기능에서 결합을 했을 때는 이 친구를 폴리선으로 변환시키고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폴리선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선택을 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객체는 한붓 그리기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의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서 밑에 있는 게 닫혀 있는 폴리선으로 작성이 되고 위에 있는 건 폴리선으로 합쳐지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밑에 있는 건 폴리선으로 변환되지만 위에 있는 건 선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폴리선으로 작성할 때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선택한 객체에서 시작점을 요 점으로 잡았다면 요렇게만 폴리선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폴리선으로 하나로 합칠 때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결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순서대로 선택을 하면 정점의 순서가 제가 선택한 객체를 따라서 작성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요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순서대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건 폴리선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객체를 선택하는 순간 닫혀있는 폴리선이 완성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합쳐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라는 기능 또는 폴리선 편집의 결합이라는 옵션은 객체를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해요. 폴리선 편집의 이 결합이라는 옵션은 별도의 명령어가 존재할 정도로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도면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 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폭이라는 옵션입니다. 폭이라는 옵션은 폴리선의 특성 팔레트에서 전역 폭을 통해서 제어를 했던 것처럼 선택한 폴리선의 두께를 한 번에 제어하는 옵션이에요.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선택한 폴리선의 두께를 50으로 설정하겠다. 또는 100으로 설정하겠다. 500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성 팔레트를 사용해서 편집해도 되고 폴리선 편집의 폭, 요 옵션으로 편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폴리선은 이렇게 균일한 폭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폴리선을 작성을 할 때 옵션을 쳐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폴리선을 작성할 때 반폭과 폭이라는 옵션을 조절해 가며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반폭과 폭은 동일한 옵션이에요. 폴리선의 두께를 설정하게 되면 얇았을 때 이 상태를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두께가 작성됩니다. 100으로 설정하면 한쪽으로 50, 반대쪽으로 50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요 폴리선의 두께를 100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100을 입력을 해도 되고 반폭 요 옵션을 사용해서 50을 입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보면 시작 폭과 끝 폭을 나눠서 지정하게 됩니다. 시작 폭은 0, 끝 폭은 100 이렇게 두께를 다르게 지정을 하면 앞으로 작성될 세그먼트는 시작점에서는 0의 두께, 끝점에서는 100의 두께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그먼트는 이전 세그먼트의 끝점의 두께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폭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폭 50, 끝폭 50 이렇게 조절을 한다거나 다시 시작폭 100, 끝폭 0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두께를 바꿔가는 작업을 각 세그먼트마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폴리선 편집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전체 폭이 조절됐었잖아요. 근데 각 세그먼트마다 두께를 다르게 만들고 싶다면 각 세그먼트를 편집하는 정점 편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점을 편집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X로 표시가 될 거고요. 다음 혹은 이전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해서 편집할 정점을 옮겨갈 수 있고 그리고 이때 폭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작폭은 50으로 끝폭은 150으로 이렇게 직접 세그먼트별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폭을 100으로 끝폭도 100으로 이렇게 직접 본인이 입력해서 세그먼트마다의 폭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귀찮고 사용할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몰라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모든 편집을 마쳤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또는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도 각 구간의 폭을 제어할 수 있기는 한데 쓸 일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고요. 그 대신 폴리선을 작성할 때 아예 폭을 줘서 작성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균일한 폭이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폭을 설정하고 폴리선을 작성을 하면 다음번에 폴리선을 사용을 할 때에도 그 폭이 0이어서 반영됩니다. 때문에 폭이 있는 폴리선을 작성한 이후엔 다시 폴리선을 작성을 할 때 폭을 0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지정한 폭은 p, line, width 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100으로 설정을 하면 폴리선을 작성할 때 폭이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다시 0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번에 폴리선을 작성할 때 폭은 0으로 설정돼서 작성되는 거죠. 이 변수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있다는 거.
요 점도 설명을 했고요. 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로 엮여있는 폴리선이라는 객체는 당연히 세그먼트마다 개별적인 선과 호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분해할 때 사용을 했었던 분해,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블록이 한꺼풀 벗겨져서 각각의 객체로 나뉘었던 것처럼 폴리선도 분해를 하면 각각의 세그먼트로 나뉘게 될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폭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객체는 폴리선이에요. 근데 분해를 해버리면 각각의 세그먼트가 선과 호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두꺼운 폴리선을 분해하면 당연히 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행을 살펴보면 폭에 대한 정보가 손실됐다고 표시가 되고 언두로 복원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블록을 분해하면 다시 블록으로 만들기 힘든 것처럼 폴리선도 마찬가지로 한번 분해한 걸 다시 엮으려면 새로 결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합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 이전의 폴리선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폴리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는 소실된 폭에 대한 정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두께가 있는 폴리선을 분해하면 폭에 대한 정보가 제거된다는 거, 요 점은 인지하고 폴리선을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자, 이 외에도 폴리선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 호나 길이, 이런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걸 통해서 뭔가를 제도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 기능 자체를 익혀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굳이 연습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폴리선을 사용해서 객체를 작성하고 편집할 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립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